AWS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좀 해주실런지요? 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분들과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네. 여행을 이렇게 가실 텐데 가실 적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자주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네. 관광도 이렇게 화장실을 너무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매년 증가하는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이 굉장히 가고 싶고 이게 절방뇨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급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실금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에 또는 뭐 내가 이제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네. 이제 방광의 근육이 노화되거나 느슨해지면서 자주 소변을 보는 현상 또는 갔는데 별로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네. 아니면 수면 중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서 1회 이상 내가 잠을 깬다 이랬었을 땐 우리가 이런 증상을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이 과민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요인이 뭔가요? 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어떤 질환에 의한 것들. 첫 번째는 신경계 질환이 있겠고요. 또는 질염이나 요실금이 있거나 또는 전립선 비대 그리고 급성 방광염이 있거나 요로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또 출산 이후 또 골반 수술하거나 폐경기 이후 그리고 방광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나 그리고 네. 소변을 잘 못 찾는 경우 사실 이것을 타이트하게 딱 잘 참았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래된 배뇨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서 수분 섭취하고 배뇨하는 습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민성 방광에 그 위험한 요인 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냐면은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아. 그리고 평소에 내가 술과 커피를 너무 자주 먹는다. 그리고 성격도 예민한 경우, 네. 그리고 어떤 강박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혈압약을 드신다고 한다면 혈압약 안에 이뇨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약물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오래된 잘못된 배뇨 습관, 나는 뭐 여길 가면 잘 화장실 못 간다거나 아니면 더 자주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민성 방광 위험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실금하고 과민성 방광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일단은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요,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찾는데도 자주 가고 싶거나, 뭐 아니면 이게 급하게 갔는데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건데. 절방뇨라든가 이렇게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한다면 절방뇨나 빈뇨나 야간뇨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줄넘기를 했는데 간단한 운동을 하는데도 찌금찌금 배에 힘을 줄 때마다 이렇게 소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치료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거고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소변이 새별된다거나 이랬었을 때는 사실 과민성 방광이 더 가까운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민성 방광인지 뭐 요실금인지 네. 뭐 본인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절방뇨다 하는 경우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경우를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빈뇨라고 하면은 낮에 소변을 너무 자주 가는 겁니다. 8번 이상. 그리고 밤에만 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1회 이상 잠을 깬다. 이럴 땐 우리가 야간뇨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을 보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대인 기피증이 이런 심리적인 요인 이 모두가 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비만이라서 혹시나 더 방광이 더 예민한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골반 내의 장기 질환에 의해서 방광이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임신기라든가 그런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만 비만 자체가 방광을 눌리거나 과민성 방광을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내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또 예방하는 식이요법이 있겠죠. 네. 일단 이제 내가 만약에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본다. 그리고 네.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살핀다. 그리고 이렇게 뭐 여행 갈 때 속옷도 몇 개 챙기셔야 되고 또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변 때문에 물 마시는 게 꺼려진다. 그리고 수면 중에도 밤에 잠을 자는데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또는 기저귀라든가 패드를 착용한다라는 경우라면은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식이요법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터키에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암이라든가 뭐 심장병 그리고 우울증,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지중해 식단이라는 걸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 지중해 식단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과민성 방광의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다라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18세 이상 326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지중해 식단을 이렇게 준수했었을 때 이런 과민성 방광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중해 식단을 잘 사용해 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민성 방광염이다 이랬었을 때는 뭐 카페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수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 커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매운 음식이라든가 감미료에 더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피하셔야 되겠지만은 또 수분 섭취로 인해서 오히려 잠들기 전 한 3시간 전에는 물조차 드시는 것들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은 것 많고 화장실 더 자주 가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에 가면서 이렇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물은 낮에 많이 드시고요. 밤에는 가능하면은 한 2시간 전서부터는 물도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과민성 방광 또 뭐 요실금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신데 우리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식이요법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